인천 송도. 한때는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며 미래를 꿈꾸던 도시.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폐업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분양가보다 1억 넘게 낮은 가격에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 한숨을 쉽니다. 송도 부동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광풍의 끝,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시작할게요. 정진국 씨는 송도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40대 대표입니다. 10년 넘게 송도에서 거주하며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는 늘 마음속에 간직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가족의 집을 마련하는 것.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유튜브와 카페에서는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다는 말이 자주 등장했고,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감이 퍼졌죠. 정 대표도 매일 밤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송도의 미래 가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단지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2019년 6억 중반이던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에는 이미 12억을 넘겼고 전세를 끼면 5에서 6억만으로도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아내와 밤늦도록 상의한 끝에 그는 결국 2021년 8월 이 아파트를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송도에 집을 샀어. 이건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몇 달 뒤 그의 선택은 대성공처럼 보였습니다. 13억 7천만 원까지 호가가 오르며 커뮤니티는 열광했고 정진국 씨도 술자리에서 자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한국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소득이 불안정했던 그는 점점 커지는 이자 부담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2023년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2억 가까운 자금을 메우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 사업자 대출, 자동차 처분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이사 가요? 딸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그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내 집은 이제 짐이 되어버렸죠.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이사온 30대 초반의 직장인 이서준 씨도 송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바다 조망과 쾌적한 환경에 반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신축 대단지 조망 합군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죠. 2022년 초 그는 신혼집 겸 투자 목적으로 33평형을 약 12억 4천만 원의 분양권으로 매수합니다. 당시 이 단지는 고점이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인천 1호선 역에서 20분 이상 떨어진 거리, 예상보다 부족한 실수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전세는 3억 초반까지 떨어졌고 매매가는 6억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이서준 씨는 6억 원 넘는 평가 손실과 더불어 전세보증금 반환 압박까지 겪으며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걸 샀던 걸까? 한때는 신혼의 설렘과 미래의 기대를 품고 바라보던 바다 조망. 하지만 지금은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와 현실의 냉정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올해 30대 중반인 배지훈 씨는 서울에서 IT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2021년 코로나 직후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을 차리며 부천으로 이사했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그는 가족의 거주지를 업그레이드하고자 송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연환경 좋고 바다 보이는 데서 아이 키우고 싶다는 아내의 의견도 있었고 송도라는 지역이 주는 미래 가치에 배지훈 씨도 끌렸습니다. 2022년 봄 그는 송도 럭스오션 SK뷰 청약에 도전해 전용 84제곱미터 고층 당첨에 성공합니다. 분양가는 8억 7천만 원이었고 당시 전세 시세는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실입주는 어렵지만 갭투자 형식으로 보유하고 향후 실입주하려던 계획이었죠. 하지만 입주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인천 송도 곳곳에서 입주가 겹치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들은 입주 직후부터 급매물로 전락. 2025년 3월 입주 시작. 배지훈 씨가 받은 집은 19층 바다 조망 라인. 하지만 주변 부동산에서 들리는 얘기는 충격이었죠. 지금 마피 1억 넘게 붙여도 연락 안 와요.
실제로 같은 평형 19층 매물이 마피 1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 28층도 1억 마피라는 현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분양가 8억 7천만 원. 현재 매도 희망 가격 약 7억 5천만 원. 전세 시세는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즉 팔아도 손해, 전세 놓기도 어렵고 보유하면 이자와 세금 부담이 쌓이는 구조. 그는 말합니다. 바다 보이고 공원 옆이고 아이 교육 환경도 좋은데 왜 아무도 안 사가죠? 그 답은 시장에 있었습니다. 고분양가와 입주 폭탄 그리고 거래 절벽. 과거엔 입지와 브랜드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공급과 매수 심리가 시장을 흔드는 시대였던 거죠. 그가 기대했던 미래 가치도 지금은 과잉 공급과 고금리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버텨보기로 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지금은 전세를 놓고 언젠가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배지훈 씨의 이야기는 지금 송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신축이고 브랜드고 바다 조망이고 간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손실은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누군가가 떠안아야 할 몫입니다. 지금 송도의 여러 단지들에선 분양가 대비 마피 1억 이상 손해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차가워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GTX-B, 해양인프라 개발 등 미래 호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언제 오르냐는 거죠. 지금 송도에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묻지마 매수가 아닌 입지, 가격, 공급, 시기 모두를 따져야 하는 냉정한 분석의 시간입니다. 2020년 무렵 송도의 더샵 퍼스트월드에 눈길을 두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여긴 송도의 심장이다. 커넬워크, 트리플 스트리트, 센트럴파크까지 모든 생활 인프라가 도보거리. 더샵이라는 브랜드에다 입지, 인프라, 상징성까지 갖춘 이 아파트는 단지 그 자체로 송도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40대 IT 스타트업 대표 이수찬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의 치열한 삶에 지쳐 그는 가족과 함께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송도로 눈을 돌렸죠.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삶. 회사를 멀리 두더라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더샵 퍼스트월드 전용 84제곱미터. 2022년 상반기 시세는 11억 5천만 원을 찍었고 일부 부동산 중개사는 조만간 13억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흘렸습니다. 수찬 씨는 고민 끝에 11억 초반에 이 평형을 매수했습니다. 적자는 대출도 함께였죠. 처음 몇 달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상승 전망이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이게 송도의 기준이다라며 퍼스트월드를 소개했죠. 하지만 2023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 단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5년 초 퍼스트월드 전용 84제곱미터는 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수찬 씨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무려 4억 넘게 떨어진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같은 시기 전용 94제곱미터는 9억 6천만 원, 99제곱미터는 9억 9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왜 같은 단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답은 실수요와 자금 여력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젊은 부부, 신혼부부의 선호 평형이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대형 평형 소유자들은 여유 있는 자산가가 많아 금매를 던지지 않았죠. 결국 수요가 몰린 쪽과 빠진 쪽의 차이가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수찬 씨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어온 단지가 자신이 선택한 집이 그렇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수급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한 결정을 했다는 것도 말이죠. 요즘 수찬 씨는 시세를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와 공원 산책을 하며 보내는 시간에 집중합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쁘지만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송도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집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곳에서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걸 후회하지 않아.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부동산 실패담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때로는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송도의 회복은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송도는 끝났다. 하지만 정진국, 이서준, 배지훈, 그리고 이수찬 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걸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묵묵히 버팁니다. 중요한 건 단 한 번의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과 삶의 기준이란 걸 그들은 몸으로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송도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바다를 품은 도시, 글로벌 허브를 꿈꾸는 도시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봄이 온다면 그때 이 이야기들은 폭락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증언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걸어가요.